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기도 합니다. 도태할 위협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요,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 침체된 한국 경제를 되살릴 새로운 엔진으로 바로 이 AI 중심 산업 구조 혁신을 꼽았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대통령실에는 새롭게 AI 미래기획수석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AI 3대 강국 등 향후 AI 성장 전략을 책임지는 또 책임지게 될 하정우 대통령 비서실 AI 미래기획수석 비서관과 함께 AI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6개월이고요. 거기 수석실을 좀 보면 없던 수석실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AI 수석실. 취임 이틀 만이었습니다.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이재명 대통령 신설을 했고 그 수석실에 자 미래기획수석으로 바로 하정우 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수석님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짧게라도 전반적인 느낀 점 소회 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제가 민간에서 10년 일하다 와가지고 역시 공공 영역은 다르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해보니까 대통령께서 AI는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인공지능은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수석실에 있다 보니 국가 내에 있는 많은 정보들, AI 관련된 자료나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기업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역량을 인정을 하고 뭘 같이 많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상당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또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또 긴 시간인데요. 특히 우리 AI 수석실 또 AI 정책 중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수석님 보시기에 6개월 동안에 이 부분은 이제 좀 AI 수석실로 좀 잘했다. 네. 관련 성과 좀 뿌듯하다. 어떤 것들 몇 가지 좀 꼽아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주셨던 건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라고 하는 우리가 AI 고속도로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GPU를 충분히 많이 확보했다라는 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UAE와 함께 AI 협력을 하는 부분을 만들어낸 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AI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AI 상강에 있어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쉽지 않은데 이걸 UAE와 함께 UAE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같이 한다라든가 또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회를 훨씬 늘릴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가 생존 전략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AI 정말 이렇게까지 AI가 될 줄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몰랐었는데 알파고 그리고 챗GPT 이렇게 지내오면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이제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잘 그럼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방한한 오픈 AI 샘 알트만이나 엔비디아 젠슨왕 그리고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거고 미래를 결정할 거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실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공공 분야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의 경쟁력으로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온 말이 AI 주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쏘버린 AI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이 쏘버린 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AI 주권, 쏘버린 AI가 중요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 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인공지능의 생존 전략이라고 중요해지는 만큼 AI 주권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생존 전략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맡길 거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른 나라에 다 맡기거나 전기를 다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모든 어떤 산업이나 경제 혹은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AI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혹자들은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나 학교에서 만든 우리를 잘 이해하는 AI 모델을 확보하자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네. AI를 구성하는 AI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데이터 센터 혹은 에너지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AI를 경쟁력 있게 잘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 역량 그리고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공장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 등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기업들 전체적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모든 능력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나라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다른 나라와 협업을 통해서 그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이 AI 주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이 능력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AI 시대에 우리 각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성장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큰 종속성이 생기게 되겠죠. 일종의 공급망 위험이 네.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AI 주권이 매우 중요하죠. 뭐 우리 AI 수직 계열화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면 될 텐데요. 수석님, 우리 되죠? A부터 Z까지 우리만의 힘으로 구축이 되겠죠? 사실 100%다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령 예.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TSMC의 GPU를 제작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100%를 다 하는 경우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어떤 동맹국들까지 포함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메모리 있고 데이터 센터 자체로 있고, 만들 수 있고 네. 클라우드 기업이 있고 예. 물론 GPU는 수입을 많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반도체도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생태계도 마찬가지 자체 네. 기술도 그렇고 미국,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3위권 그룹 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거의 모든 구성 요소, 수직 계열화의 거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LLM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만의 좀 거대 언어모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인 2021년에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LLM을 만들었고 공개를 네. 했죠. 그게 전 세계에서 세 번째였고요. 아, 미국의 예. 오픈 AI, 중국의 그 화웨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이버가 세 번째로 만들었었고 그 이후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조금 경쟁력이 뒤로 밀린 측면이 없지 않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올해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네. GPU를 최대한 5개 대표 국가 대표 기업들. 컨소시엄을 선발을 하고 그 기업들에게 GPU와 데이터 그리고 인재 지원을 하면서 경쟁력을 높여놨는데 내일 그 첫 번째 성과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되면은 선발을 하죠. 이때 어느 정도 그 성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AI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드는 것이다. 수석님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5위 안에 뭐 4위 안에 3위권이고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 보니까 9위, 10위권이거든요. 자, 2030년까지 AI 3대 강국 가려면 일단 미국, 중국 빼고 다음 우리가 이거를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가능할지 또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국이 워낙 많이 앞서 있고요. 네.
그리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3위권 그룹이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뭐 요 정도, 캐나다,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 각 나라들마다 장단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3대 강국이 되는 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현실 가능한 방법이 미국과 중국은 기술도 자본도 인재도 워낙 압도적이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체 수직 계열화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자본과 국내 시장의 크기입니다. 네네. 저희가 최근에 UAE와 협력해서 손을 잡은 건 UAE는 에너지, 자본, 그리고 글로벌 시장, G42라고 하는 기업이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라든가 항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UAE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싱가포르이 많은 어떤 글로벌 AI 국가 랭킹에서 3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태계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반면에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산업 현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공장 산업이 잘 돼 있고 그 얘기는 피지컬 AI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과도 연대를 해서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된 어떤 AI 3위권 그룹들 간의 연대 혹은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지금 현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에 많은 노력과 또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데이터 센터 정말 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있었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전남 쪽 중에 이 생태계 관련 신재생 에너지를 또 해저 고속도로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게 되는 AI 에너지 고속도로의 첫 삽을 또 뜨게 됩니다. AI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거야? 뭐 경부고속도로와도 좀 비견하고 하는데요. 개념과 현재 내년에 추진될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가장 친숙해서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충분히 네. 공급이 되어야 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하는 뭐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여러 발전소들이 있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많이 늘리려고 봤더니 소위 말하는 개통, 즉 에너지들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이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비지가. 네. 그에 비해서 발전하는 지역은 뭐 전남이라든가 전남은 아무래도 신재생이 다 호남 몰려 있죠. 일대, 네, 호남 그리고 일대. 영남 일대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토 전체를 송전망 관점에서 충분히 많은 어떤 그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망을 촘촘하게 더 설계를 하겠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시그너처 프로젝트가 에너지 고속도로라 보시면 되는데 1단계 사업이 새만금으로부터 신화성까지 연결하는 해저 고전압 고속도로 HVDC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내년부터 이제 착공을 시작하면 2030년에 완공이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앞으로는 뭐 손정 회장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능력이 인공지능 능력이고 국가 경쟁력이 될 거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송전망을 과거에는 그냥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 송전하는 능력 자체가 국가 산업을 좌우하는 능력으로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70년대 때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발전이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AI 시대에는 송전망이 그런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내년에 이제 새만금 쪽의 신재생 에너지를 아마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같습니다. 이쪽까지 이제 뚫는 또 AI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